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1차 법학교련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헌법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헌법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제도, 그다음에 이제 헌법의 기본 이념 뭐 이런 부분을 보셨어요. 헌법은 약 한 5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0% 조금 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문제가 나오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보셔야 되는 이제 기본권 파트가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요번 시간에 보시는 거를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는 게 득점하실 때는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바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죠. 기본권, 기본 이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기본권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권 파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권이라는 건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 특히 이제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 국민이 국가한테 갖고 있는 권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관적 공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권이라는 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을 때인데 나중에 이제 행정법 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여기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징병, 군대 가는 거나 아니면 세금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가 여기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 그래서 국민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뭐 재판을 청구한다거나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나의 생명이나 신체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뭐 아니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뭐 사회권이라는 것들에서 이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근로의 권리나 교육의 권리나 노동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즉 국민이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이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라고 부르는 그런 겁니다. 또는 개인적 공권 이렇게 불러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국민한테 해줘야 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법설에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도 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주 옛날에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대헌장에서부터 1690년대 이제 그때 이제 권리장전까지.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옥신각신 왕과 이제 국민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군주의 어떤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맨 처음에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해라는 거는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쉽게 해서 군주가 이제 왕이 이거 국민한테 좀 뭐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군주한테 이제 왕한테 덤비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군주가 내놓게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이게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요거에서 시작돼서 뭐 모범의회도 있고 권리청원도 있고 근데 이 권리청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1689년에 권리장전.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신보호권 같은 것들이 이제 체포구 속에 이제 영장주의 같은 게 나타나는 건데 뭐 크게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미국의 독립운동이 더 빨랐던 건데 독립전쟁이 더 빨랐던 거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프랑스 혁명이 아주 큰 계기가 되는데 미국이 먼저였기 때문에 1776년에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이때 자유권적 기본권을 맨 처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한테 이제 미국의 그 당시 이제 식민지에 있었던 영국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함부로 거두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마라. 라는 게 1776년에 이제 버지니아 주에서 권리장전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국의 독립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해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이랬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버지니아주 이쪽이 뭐 지금의 뉴욕이랑 가까운 동네예요. 다 거기가 뭐 펜실베니아, 뉴욕, 버지니아가 다 거기 몰려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실상 이제 맨 처음에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건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인권선언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혁명 이후에 이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게 이제 맨 처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초는 1776년에 있어서
자유권적 기본권이 먼저 만들어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있고 막바로 프랑스 혁명 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게 근대적 기본권이다.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 똑같은 말이에요.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919년 이 바이마르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인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했거든요. 독일이 졌어요. 독일이 진 다음에 종전에 이제 독일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비레르미세라고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러나고 공화주의로 바꿨고 그러니까 왕이 없는 나라로 바꿨거든요. 공화국 체제로. 그래서 여기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왜 이거 바이마르라고 불러? 독일인데? 라고 하면 독일의 당시 수도가 베를린인데 이 베를린에서 좀 내려와서 베를린이 굉장히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 수가 있는 사정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 수도인데 약간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로 내려와서 수원인가 뭐 평택 정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고 그로부터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뭐 그 노동상권이나 근로의 권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자연권, 보통 이제 이 실정법적주의가 좀 무너지고 자연권이라고 해서 자연법 사상이 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1948년에 유엔 인권선언 같은 것들, 그 이후에 이제 인권규약들, 보통 인권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부터. 근데 시험에는 이 1919년에 있어서 생존권을 기초로 하는 바이마르 헌법이 좀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바이마르 하면 독일이라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권적 기본권은 1776년에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버지니아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 또는 그러니까 사회권 또는 생존권 이러면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권의 성격이나 제도적 성격 뭐 보장이다 이런 게 나와요. 기본권의 성격은 뭐냐? 그러면 여기 주관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인적 공권. 그래서 국민이 국가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거꾸로 얘기하면 국가가 국민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중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국가한테 뭘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가 그거를 위해서 제도로서 만들어가지고 국민한테 이걸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의 성질과 제도적 성질을 같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법질서라는 게 이제 제도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국민에게 재판을 받게끔 하는 재판권이 있다면 재판 청구권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재판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이 뭐 선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관적 공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뭐가 필요하다? 공권을 위해서는 제도, 기본 제도를 갖게 된다. 이게 이중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도적 보장이라는 게 나와요. 결국은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기본 제도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볼프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도로서의 본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제 볼프 이후에 이제 이를 계승해서 얘기했던 건데 1920-30년대 이제 독일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어떻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다만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최대한 보장하기 중에 어렵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지만 어디까지 최대한인지 알 수 없어서 이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헌법소원까지는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헌법소원 같은 거는 좀 어렵다. 약 100여 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걸 제도적 보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훨씬 더 헌법소원의 영역이 넓어졌죠. 국민의 권리적 성질을 더 강화시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권리 성질보다도 제도로서 이제 보장해 주는 것만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약 100여 년 전에. 기본권의 분류를 보시면 이제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모든 걸 싹 다 포괄이라는 걸 싹 다 그러니까 최상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통 인간 존엄성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행복 추구권은 여기서 보통 나와요. 이 존엄성에서 보통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게 크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분류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다음은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느냐 같은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그 하에서 나오는 행복 추구. 그 다음에 평등권은 최상위의 그 중에서도 최상위는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는 인간 존엄과 가치예요.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헌법 10조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들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고르라는 식으로 나오고 시험에 뭐 사회권적 기본권을 고르라고 나오고 청구권적 기본권을 고르라고 나오고 그래서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인신이라는 건 사람의 인간의 신체, 생명.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 근데 이제 생명권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상 규정은 없어요. 보통 명문이라고 부르는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명문 규정은 안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갖고 있습니다. 12조. 근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없을 뿐이지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명문 규정만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생명권은. 그 다음에 뭐 거주 이전이니 주거니 사생활 통신 그렇잖아요. 남이 여러분 핸드폰 누가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기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뭘 그러면 핸드폰에서 누가 사적인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또는 양심 내가 뭘 믿든지 종교 그렇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뭐 이런 자유들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고 결사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보장하고 뭘 배우든지 여러분이 무슨 전공을 하시든지 뭘 공부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술도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심지어 이제 직업을 안 갖는 것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갖겠다고 하는데 뭐 억지로 갖게끔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어요. 재산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요. 뭐 소비자 권리 같은 건 좀 웃기긴 한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이게 맨 처음 만들어졌던 거고 기본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게 바이마르 헌법 때부터 이제 사회권, 생존권적 기본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이제 이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서는 제일 센 거예요. 인간다운 권리가. 인간다운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건 물론 이제 인간다운 권리보다 더 센 거는 아까 보셨던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훨씬 센 거고 인간의 존엄성을 사회권적으로 규율하는 건 인간의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고 교육, 그 다음에 근로 3권, 이거 노동 3권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근로의 권리와 그 근로 3권은 뭐야? 그러면 이거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단체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단체 행동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단체 결성이에요. 그래서 단결권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단체 결성권이라 단체 결성, 그다음에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이렇게 이제 세 개 있죠. 그다음에 환경,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이제 가족, 혼인 뭐 이런 것들을 다 보호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교육과 근로는요. 환경도 그런데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회권적 기본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질을 갖는 게 많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인 동시에 교육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근로의 권리인 동시에 근로를 할 의무가 있고 쾌적한 뭡니까? 환경에서부터 사회 권리가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을 지켜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 재판 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청구권 중요하죠. 그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같으면 제가 누명 썼잖아요. 그럼 누명 썼으면 이제 혹시나 제가 이제 교도소에 다녀오게 됐다 또는 구치소에 다녀오게 됐다 누명을 써서 무죄인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국가가 해줘야 되고 국가배상 청구권 같으면 국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공공시설물 보통 이제 영조물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건 요런 이제 국가의 위법으로부터 받는 거고요. 손실보상이라는 건 이 국가의 적법행위인데 이것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면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돈을 줘야 됩니다. 이건 배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배상은 위법행위. 국가 만약 공무 집행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의 피해를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국가가 미쳤다면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적법한 국가의 행위. 적법한 국가의 행위인데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민이. 그러면 이제 댐 같은 거 건설될 때, 지하철이 만들어질 때 댐 건설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사는 집이 물에 잠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하철 공사 같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면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은 돈벌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좀 막히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적정한 보상을 해주게끔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으면
국가가 치안으로서 잘 이 범죄를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 청구권. 청원권도 좀 나오는데 청원권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이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뭘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입법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면 안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걸 청원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기본권이냐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익혀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참정권은 그야말로 선거. 선거권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투표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권. 공무단임권 같은 것들은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무원 중에 특채한다고 하면 이제 가서 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입후보,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잖아 아니면 뭐 나이가 되시면 대통령까지 나 이제 한번 해보겠소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국민표결권은 이제 국민투표권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요거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헌법 개정 그때 보셨을 때 헌법 개정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죠. 헌법 개정 기억나시죠? 헌법 개정이 만약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헌법 개정안이 그러면 어떻게 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갖춰야 되니까 이럴 때 아니면 이제 대통령께서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차헌법 그래서 1987년에 구차 개정헌법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부의하는 국민투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정도 그때 한번 했고 국민투표 한번 했고 그 다음부터는 없죠.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없고 요거가 이제 제일 많은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정권이라고 부르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누구냐? 그럼 국민이죠. 딴 게 아니에요. 외국인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존엄이나 행복 추구나 자유권 같은 건 다 인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서 이게 인간의 권리거든요. 근데 요게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생존권이나 사회권은 똑같은 거죠. 사회권이나 참정권은 제한이 돼요. 주체가 될 수 없다 또는 제한이 됩니다. 밑에 쪽은 제한이 적은데 이쪽은 좀 크죠. 그러니까 선거권 같은 건 외국인한테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따시면 선거권을 주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선거권은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제 선거 때 약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는 외국인이 할 수가 없고 사회권 같은 것도 이게 이제 근로의 권리나 아니면 이제 교육받을 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외국인한테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라 복지 정책이랑 많이 맞닿아 있어서. 하지만 무슨 뭐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인정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이제 있고 인간의 존엄은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외국인과 기본권 보시면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거와 제한받는 거 보시면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건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신체의 자유 또는 이제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있죠. 재판을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은 다 준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 이제 이 재산권 같은 것도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정이 되기보다 요거는 확실해.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의 제한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 같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뭡니까 자유롭게 해줬는데 평등하게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살 때 있어서 약간씩 좀 약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언론 출판이나 집회 결사 같은 것도 약간의 제한들을 둬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확실히 줘야 됩니다. 이걸 안 줄 수는 없어. 이건 안 줄 수 없고 요거는 100% 거의 100%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을 받는 것 중에 이제 크게 제한받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정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권리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이런 것들 노동상권도 여기 쪽에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노동상권도 이쪽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을 크게 받습니다. 입국의 자유는 자유인데도 이거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입국의 자유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자
사증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지만 들어오죠.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 같은 데나 중국 갈 때는 사증 필요하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제 뭐 이렇게 관광 같은 걸로 3개월 안쪽으로 오시는 것들은 비자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 비자나 이렇게 해서 뭐 유학 온다고 하거나 이러면 비자를 받아야 되죠. 입국의 제한은 강한 편입니다. 제한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법인은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잘 설명드릴 건데 이 법인은 이제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권리를 줄 거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국민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 내국법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받죠. 특히 이제 법인이 보통 보장받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장을 또 널리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생명권은 없어요. 회사가 무슨 생명이 있어? 프라이버시권이 또 시험에 많이 납니다. 법인은 프라이버시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사회적 기본 같은 건 생존권 같으면 국민한테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지적으로 주는 거지 여기다 줄 수 없죠. 시험에는 프라이버시권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생명 같은 거는 법인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회사가 무슨 사람이 아닌데 통신자유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법인 자체가 저 뭡니까?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어렵다. 사회적 기본권 같은 걸 인정받지 못하고 선거권도 없죠. 법인이 선거하는 건 없어요. 자연인 인간이 나가서 하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해서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왜냐하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유롭기 위해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제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죠. 그 내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있어야 되고 방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유권 같은 게. 한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헌법 유보라는 거와 법률 유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법률 유보인데 이 유보라는 뜻이 뭐야? 그러면 이 유보라는 게 자체가 법에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줄게 라는 거예요. 유보라는 개념이. 여기까지 봐줄게 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었으면 이 부분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헌법 유보 보시기에 아니라 법률 유보 보시게요. 만약에 자유도 다 좋은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표시 잘 해놓으십시오. 시험에 나올 때 있어요. 국가의 안보, 안전보장이라는 거 안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 이걸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로 제한하는 거지 법규명령 같은 걸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학 일반에서 공부하셔서 아시죠? 행정규칙 같은 거 이런 걸로 제한할 수 없어요. 이런 걸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본질 침해 금지라고 해서요. 본질적인 내용 금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자유권 같은 거를 제한한데 만약에 주거의 제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영장 가져가서 주거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체 같은 자유를 영장을 가져가서 체포해 버릴 수도 있어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나 뭐 영장 없이도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거기서 보시게 될 건데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질적 침해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거는 가능해도 그 과정에서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이 죽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구형할 수 있고 선고할 수는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형이 합헌이기 때문에 뭐 집행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할 수 있는 거지 경찰이나 검찰이 그 사람의 태형을 가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헌법 유보는 뭐야 선생님?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 하는 건데 헌법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 같은 경우는 목적이나 활동이 비민주적이면 이에 대해서 활동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이 비민주적이라 그러면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2014년에 한번 정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자유 같은 경우도 이게 언론 출판도 너무 이제 과도하면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 출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결국 이제 뽑아줬다기보다 이제 국민의 월급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공안직이라고 해서 군인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 경찰 공무원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국가배상권 같은 거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하면 국민들은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고의나 과실의 문제가 있으면 배상권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공무원이 또 따로 받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배상은 따로 받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좀 있고 위헌이냐 아니냐 논쟁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합한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으면 근로상권을 제한합니다. 노동상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입니다. 특히 단체 행동을 많이 금지해요. 보통 이제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같은 거는 일정 부분 인정해 줬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하지만 단체 행동, 그러니까 파업권에 대한 인정은 조금 어렵다. 보통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그런 구조고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탱크, 뭐 총, 비행기 뭐 이런 군수산품 같은 것들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그런 근로자들도 역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근로상권이라고 하고 여기 단체 행동권. 그래서 요런 것들이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 뭐 밑에 게 많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음 중 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 언론 출판, 공무원의 국가배상, 그다음에 공무원의 근로상권, 방산업체의 단체 행동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법률 유보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률 유보에서 나왔던 것들 시험에 나왔던 거 말씀드리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표현도 나왔고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 본질 침해가 안 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것은 이제 명시적으로 정확히 법률로서 해놔야 됩니다. 형식적 법률이라는 건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 제정의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 그런 게 법규명령 같은 걸 제한하면 안 되고 여기 나오지만 국가안전보장하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 필요한 에서만 최소한에 있어서만 가능한 거예요. 최대한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한입법 같은 거 할 때 과잉금지라고 해서요.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 즉 제한 수단이 뭘 제한하는 거냐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여기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아니 근데 국가가 국민을 제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인을 제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국민과 국민 사이에 어떤 피해들이 서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하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한 도 내에 있어야 되고 목적과 수단이 타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이 적정한 수준에 있어야 되고 이게 수단의 적정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피해가 최소해야 돼요. 누구 피해가? 국민이 받는 침해가 국민의 침해가 최소해야 된다. 최소 피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 법익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익이 뭐냐면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 대 이를 통해서 잃게 되는 사익 이 사이에 균형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교통을 위반한다고 칩시다. 나도 국민이기 때문에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경찰이 저를 잡는다고 했을 때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잡지 말라는 건데 일단 근데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안 잡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도로교통이 완전히 뭐 쉽게 말해서 완전히 어질러질 거 아닙니까? 대혼란 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제한할 수밖에 없고 경찰이 보통 그렇게 해야 되죠. 그때 저를 잡을 때 경찰관 분께서 이제 잡았다. 저를 이제 보통 범칙금을 주게 되는데 저를 이제 불러 세우는 거죠. 가지 마라. 그럼 목적이 정당하냐 그게 저를 불러 세운 게. 그럼요. 제가 범법행위를 했으니까 불러 세운 거니까 목적이 정당한 거죠. 그러면 이분이 방법은 뭐냐 이거야. 이 부분이 이제 경찰이 저한테 해야 되는 방법과 수단, 제한하는 수단이죠. 이게 제한의 수단이에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뭐여야 되냐 그러면 저를 세운 다음에 범칙금 뭐 8만 원짜리를 끊어서 스티커라고 하죠. 그걸 보통 주는 거 정도죠. 근데 너무 이게 과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제 물론 제가 잘못한 거지만 자동차를 뺏어버릴 수는 있겠냐. 그건 너무 과도하지. 적정하지 않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정도 해야 되고 피해 최소성 같으면 이를 통해서 제가 받는 게 만약에 이제 8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정도면 적정하고 그 정도면 이쪽이 제가 결국 이제 8만 원을 잃어버리는 건데 뭐 잃어버린 거 제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지만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은 뭐예요? 도로의 교통과 안전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크다 이거지. 더 이게 크면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뺏어버린다, 압수한다, 아니면 면허를 정지시킨거나 면허를 취소시킨다 이러면 도로 안전 대비해서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제가 한 번 정도 뭡니까
그 빨간불 파란불을 안 지켰다는 것만 가지고 면허를 바로 취소시키는 건 과도하죠. 하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위험성이 훨씬 높죠. 그러면 그때는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항에 맞게끔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잉금지를.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비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례성. 이걸 비례성이라고 부르는데 자꾸 떨어지네. 비례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목적이 정당, 그 다음에 방법이 적정, 수단의 적정, 피해, 침해 최소, 그 다음에 법익은 공익과 사익이 균형성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침해를 구제할 때는 입법기관이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우에는 위헌 심사 같은 것들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있고 헌법소원 같은 것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 부작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근데 생존권적 기본권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행정기관이 구제할 때는 보통 이제 아까 보셨지만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 같은 걸로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관 같으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개인들끼리 이제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같은 걸로 구제를 받을 때도 있죠. 근데 뭐 이런 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기본권의 효력을 보시면 이게 대국가적 효력이 제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이 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권의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다 자유권이 이런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뭐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까지 다 국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요청할 수 있거나 나를 건들지 말아라 아니면 나한테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댐을 만들어서 우리 집이 물에 뭐 하고 내 땅이 물에 수몰됐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대국가적 성질이에요. 제3자적 효력이 있느냐가 논쟁이 되는데 이걸 이제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사인이라는 게 이 대자가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건데 개인들끼리 효력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다른 어떤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을 때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긴 한데 재판 같은 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제3자적 효력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확대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적용할 거냐 간접 적용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제3자적 효력 같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인간의 존엄이나 행복 추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직접 적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인간의 존엄을 딴 사람이 침범할 수가 없고 나의 행복 추구를 딴 사람이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간접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평등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양심 자유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3자적 효력을 뭡니까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3자적 효력이 조금 넓혀나가는 대사인적 효력 같은 건 넓혀나가는 구조에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권을 몇 가지만 또 이제 빨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헌법 10조인데 여기가 제일 본질입니다. 본질. 최고 원리예요. 최고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쭉 다 공부하셔 나가실 텐데 앞으로 이제 헌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민법, 민소법, 그다음에 형법, 형소법, 뭐 상법 싹 다 이제 공부하실 건데 가장 중요한 법의 내용이 뭐냐, 규정이 뭐냐? 그러면 헌법 10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법은 존재한다. 결국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법이 인간이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다 있고 대사인적, 즉 제3자적 효력도 갖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헌법 개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없다면 현대사회에서 도대체 왜 국가가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심한 경우 국가 권력이 이거를 만약 제한한다 뭐 이렇게 된다면 저항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재판 청구권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침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복추구권은 이 인간의 존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행복추구권이 뭐냐 그러면 이 포괄적 권리인데 이거 포괄적 기본권의 하나인데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불훼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휴식을 할 수 있다거나 안면권은 잠을 잘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잔다고 해서 딴 사람이 함부로 뭡니까 깨우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학교 같은 데서는 깨우는 거고 뭐 이런 데는 깨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뭐 잠을 잘 때 휴식을 취할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보통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행동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 행동 결정권, 뭐 일반적 행동 가능성입니다. 일반적 행동 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처럼 내가 뭘 하든지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렇죠?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국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돈 안 벌고 그러면 내 부인이 뭐라고 할 수 있거나 내 부모님이 뭐라고 할 수는 있는 거야. 그거는. 하지만 그게 뭡니까? 국가가 너 왜 돈 안 버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다음 평등권이라는 건 이 모든 사람이 완벽한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제각각 다르고 그렇잖아요. 제가 쉴려고 난 돈 안 벌겠어. 쉴래. 뭐 이러고는 행복 추구인데 그러면 자기가 자유로 돈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지 국가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때는 그렇게 된다면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산술적 평등이나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유 없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 없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외국인한테도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고 뭐 개인이나 법인 같은 사람한테도 다 이제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어떻다? 상대적 평등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것처럼 상대적 평등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만약 선거를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도 차지만 뭐 노숙자 같은 분들도 뭐 노숙자분들도 뭐 그러게 되셔서 싶어서 그러시겠습니까만 그런 분들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처럼 부지런하고 막 이거 하시고 막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뭐 그렇죠? 막 좀 인생을 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낭비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표를 안 주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정치적 영역은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진짜 뭐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다 똑같이 주죠. 하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금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 평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성별이나 종교나 이제 사회적 신분 같은 걸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죠. 합리적 차별은 가능합니다. 여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해요. 요건 가능한 거예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한 거고, 그죠? 뭐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챙겨줘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마저도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평등권은 다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비례 원칙, 아까 보셨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따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국가가 어떤 국가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같은 걸 누구한테 줘야 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때 가산점 같은 거, 국가 시험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그럴 때 그게 가능한 거냐 아니냐 할 때는 이 자의금지 원칙하고 비례 원칙을 가지고 논해요.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유 있는 거냐 이유 없는 거냐 이게 자의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요. 그래서 이유 있는 식으로 주는 거냐 그럴 때 이제 국가 유공자들한테 이유가 있다. 그거는 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의 자녀분들한테 조금 우대를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걸 주는 걸로 했고 자의금지 원칙에서 봐줬고 다만 이제 그거 했을 때 비례 원칙상 5%가 맞는 거냐 2%가 맞는 거냐 막 이랬을 때는 뭐 5%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2%까지 줄이는 거고 요즘 지금은 그 국가공무원에서 유공자분들이 몇 퍼센트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뭐 너무 과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는 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 제한은 아까도 이제 이 법률에 의한 제한이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 헌법에 의한 제한, 뭐 정당에 대한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기도 하고 이거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부여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는 거 아까도 뭐 헌법 유보나 이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 천부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전국가적 권리라는데 이 전이라는 게 이제 국가 이전의 거라는 거예요. 국가 이전에. 소극적 권리라고 하는데 나한테 뭐 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함부로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보통 줍니다. 이게. 외국인한테도. 하지만 뭐 입국의 자유 같은 것들은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보통 불러요. 자기의 생명과 신체, 그 다음에 자기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신의 자유권, 그 다음에 사생활 뭐 이런 것들, 정신 또는 경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제한의 폭이 제한을 거의 못합니다. 생명과 신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제한의 폭이 넓어져요. 제한의 폭이 커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좀 이쪽이 이제 재산권은 제한의 폭이 좀 크고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제한의 폭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제한의 폭이 제일 어떻다?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양심하고 종교는요. 요거는 이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제한이 거의 어려워요. 제가 뭘 믿고 제가 무슨 뭐 기독교를 믿든 아니면 무슨 뭐 불교를 믿든 아니면 뭐 이슬람을 믿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뭔 생각을 하든. 근데 재산권 같으면 제한이 좀 폭이 큰 게 재산 같으면 세금 같은 것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막 내가 뭐 크게 하면 또 세금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도 큰 거 사면 좀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의 폭이 좀 크고요. 이쪽은 제한의 폭이 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로 가는 게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인신의 자유 같은 이제 가장 이제 헌법상 생명권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여기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있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반드시 있는 걸로 생명권은 보통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 같은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죄용법정주의나 적법 절차의 원칙. 그래서 적법 절차는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거 안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체 자유와 관련해서 요 내용들을 형사소송법의 내용들인데 여기 헌법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문이 금지돼야 된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거. 영장주의죠. 이게 헌법에 나와요. 체포를 구속한다거나 뭐 이렇게 체포 구속이나 뭐 압수수색 같은 걸 하려고 한다면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같은 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을 잡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기 3년 이상의 좀 중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도주하거나 도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장 없이도 먼저 잡고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게끔 돼 있어요.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나 국선 변호인 제도도 여기 있고요. 그렇죠?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다 주지는 않는데요. 뭐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성년자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등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국선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구속 사유로 고지해줘요. 그러니까 저를 체포나 구속했다고 한다면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한테도 얘기해줍니다. 너가 왜 잡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일종의 미란다 원칙이라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하고요. 체포 구속 적부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체포가 장기화될 때 있어서 구속이 장기화될 때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이라는 것은 제가 만약 고문을 받아서 자백을 했으면 이건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불리한 증거인데 유일한 증거죠. 그러면 이것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자백 배제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때 보실 건데 여긴 자백 배제의 법칙이고 요 밑에 쪽이 자백 보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떻다? 형사법뿐만 아니라 헌법상 규칙이고요.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죄헌법정주의상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법들은 종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고요. 일사부재리라는 건 한번 재판받아서 형을 받았잖아요. 뭐 벌금형이 되더라도 뭐 형을 받았으면 차후에 또 그와 똑같은 범죄로는 그러니까 다른 범죄를 또 저질렀으면 모를까 그 범죄를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렇게 됩니다. 연자제가 금지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살인범이라고 해서 나까지 같이 교도소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있잖아요. 신체 자유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생활의 기본권, 거주 이전 같은 경우 무국적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적 이탈 같은 것들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딴 나라 가도 되고 뭐 이런데 무국적의 자유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한테 이 뭡니까? 입국의 자유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다음에 주거의 자유 같은 것들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주거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주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비밀 같은 건 당연히 있고 외국인도 사생활은 받아줘야 되고 통신 같은 것도 외국인도 다 있고 근데 제한은 가능해요.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다음에 공공본위에서 제한은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자유 같으면 이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못하는데 특히 그 중에 뭐냐면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양심 표현 자유는 요거는 제한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한이 가능하고 여기도
뭐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거나 믿는 거는 뭐라고 못하는데 이 종교적 행사의 자유 요거는 이런 것들은 이 표현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유들은 좀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건 제한을 받아요. 근데 이제 뭘 믿을 거냐 결정의 자유 이런 것들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자유나 종교 선택 자유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얘들은 제한 안 받아요. 이 표현의 자유는 뭐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아니면 어떤 사상을 갖든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 속으로 갖고 있는 거는 절대적 기본권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어가지고 무슨 뭐 불을 질러야지만 된다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남의 집 뭡니까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이게 종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범죄지. 그래서 내가 이거 종교적 의식이래요. 아이 그거 안 되지. 그래서 뭐 사람을 때리고 뭐 피를 뽑아오면 그 종교적 의식이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범죄인데.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거는 믿는 거는 괜찮은데 표현할 때 범죄적으로 표현하면 그때는 처벌이 되고 제한이 됩니다. 근데 언론 출판의 자유 같은 경우들은 요거는 이제 헌법 유보가 있어요. 근데 검열이나 허가제는 안 됩니다. 만 이 공중 도덕 또는 명예나 이런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 이게 헌법 유보를 갖고 있고요.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좀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지만 통제는 좀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로를 막고 막 집회를 하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학문 자유 같은 건 넓게 인정되는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가 뭘 연구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뭐 어떤 대학의 자유까지 다 있는데 이걸 표현하는 예술도 그렇습니다. 예술도 이게 다 넓게 인정되는데 이 표현의 자유는요. 여기 표현의 자유 또는 이제 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예술한다고 제가 길에서 말이죠 옷 벗고 무슨 뭐 바디 페인팅 한다고 허가 없이 막 그냥 옷 벗고 왔다 갔다 이게 예술입니까? 그건 범법행위지.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것든지 좀 제한을 받고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혼자 하는 건 제한이 안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권 같으면 이제 그 사유재산권 같은 거는 요거 제한이 좀 큽니다. 특히 이제 공공복리 같은 걸로도 제한이 가능하다. 공공복리상의 제한 같은 것도 받죠. 이런 것들 제한을 받는다. 물론 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로도 제한 받는데 공공복리상의 제한 같은 것들은 재산권 같은 게 좀 많이 받습니다. 직업선택 같은 것도 제가 자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 폭이 좀 크죠. 생존권적 기본권 같으면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마르 헌법 그래서 이 사회권적 기본권 똑같아요. 생존권적 기본 국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권리예요. 국가한테 뭘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좀 강하고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은 이거 사회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단체주의적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어쨌든 복지 이 개념이 좀 강해서요. 그래서 여기는 소극적이에요. 건들지 말아달라 이 정도인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나한테 좀 뭘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추상적으로 좀 나한테 뭘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권리예요. 근데 여기는 국민의 권리라고 합니다.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은 이걸 받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근데 여기는 외국인들은 거의 제한이 잘 안 됩니다. 웬간하면 다 줘야 돼요. 이렇게 되죠. 물론 입국의 자유 같은 건 인정이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특징 같은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좀 잘 살펴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나오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려는 차원이 좀 강하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급부라는 건 뭘 좀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는 만약 법률 유보가 있다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게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요거는 오히려 권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뭘 받아가라 수구권 같은 거 주는 거라서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여기는 소극적, 여기는 적극적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걸로서 사회권에서는 중심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밑에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기초생활수급권 같은 것들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보장법들, 사회복지법들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교육받을 권리 같은 경우들은 이게 권리인 동시에 어떻다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근로의 권리도 역시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뭡니까 저한테 이제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다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국가가 보통 그래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직업교육 같은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 같은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52시간 제도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들 뭐 그 정도 얘기. 부당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유공자들 같으면 우선 취업 기회 같은 거 주는 것도 근로의 권리고요. 근로 3권이라는 건 노동 3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요거 이제 3개죠. 요게 파업권인데 요 파업권 같은 경우는 단체 행동권 같으면 방위 산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이 공무원들한테는 특히 이제 경찰, 소방 쪽 공무원들한테는 이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마저도 좀 인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어려워요. 근데 일반 여기는 이제 소방이나 경찰 쪽을 좀 군 뭐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지. 이 일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이 행동권은 제한됐지만요. 요건 2개는 인정됐어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 쪽은 이제 인정이 안 됐고 다만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도 단체 행동은 함부로 못 합니다. 파업은 함부로 못 해요. 이렇게 보죠. 제한할 수 있냐? 그러면 예,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방금 전에 나오죠. 방위산업체 같으면 단체 행동권 같은 거 제한하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 가져요. 가지지 않는다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들은 갔는데 이 단체 행동권 같은 것들의 제한이 좀 커요. 특히 이제 이 군, 소방, 경찰은 단결권마저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못 만들어요. 경찰이나 군, 소방은 노동조합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갖는 건데 제한이 좀 폭이 크죠. 그다음에 30조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나 국가안전보장에 있어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회권 같은 경우. 환경권도 어떻다? 이게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성보호 이런 것들, 뭐 양성평등 이런 것들, 뭐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나오죠. 보건권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건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요즘 뭐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 청구권적 기본권은 이 재판을 걸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들 특히 이제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다? 재판을 통해서 다시 이제 돌려놔야 되는 거죠. 재판을 걸 수 있는 절차적 권리.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건데 먼저 청원권 같으면 이제 국민이 뭘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구두로 할 수는 없고 문서로 해줘야 됩니다.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재판 청구권이 제일 중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 같은 데서 이제 뭡니까 판사한테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판사 법관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받아야 된다는 것과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크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보셨던 진술거부권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국선변호인제도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은 누명을 쓰고 이렇게 뭡니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갔었던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같으면 이제 공무원이나 국가가 갖고 있는 시설물로부터 공이나 과실 등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다?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 같은 건 적법한 거예요. 이건 적법한 권력행사 때문에 권력행사라고 부르지만 어떤 댐 만들어지거나 지하철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셨다면 이 피해는 앞에 보셨던 그러니까 배상 피해와 달라요. 배상 위법한 걸로 피해를 본 거고 이건 적법한 걸로 피해 본 거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으면 이제 뭡니까 생명신체입니다. 재산은 아니에요. 재산은 아닙니다. 생명신체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은 국가가 일단 돈을 조금 줄 수 있다.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 무자력이라는 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국가가 좀 먼저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내용들이 뭐다? 청구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은 그 선거권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직접 민주주의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뭐 별건 아니고 이 뭡니까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 같은 것도 또 있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상. 요것만 국민 발안은 국민이 직접 그 법률안을 제안하는 거고요. 국민 소환은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이제
이 자를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해임시킬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고 국회의원은 제명인데 이 국민이 한다기보다는 다른 절차로 하고요. 이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자체장 여기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요거는 국민소환 비슷한 게 있어요. 주민소환이라고 해서 요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없어요. 국민소환이. 이렇게 봐야 되고. 국민투표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민투표는 우리 법상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 국가 중요 사항에서 대통령이 이걸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국민투표는 있습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다. 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필수고 국가 안위를 위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의무는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 이제 이 4대 의무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고전적인 건 납세하고 징병이죠.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고요. 현대적인 느낌은 이제 이 교육받을 권리나 그거에서 나오는 교육받을 의무, 교육받게 할.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나 이런 교육시킨 거. 그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쾌적한 뭡니까?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의무 같은 것들, 환경 보존 의무 같은 것도 나오고요. 재산권 같은 게 공공복리 행사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살펴두십시오. 내용이 많아서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못했어요. 근데 뭐 한꺼번에 말씀드리려 그랬고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본권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만약 제가 청원권 이러면 이건 청구권적 기본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 같은 거는 세부적인 것도 좀 나와요. 특히 요즘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외국인한테 인정되는 거냐 인정되지 않는 거냐 이걸 자꾸 물어보니까 입국의 자유 같은 건 인정이 안 된다. 사회권 같으면 외국인한테 인정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외국인한테 인정되는 거와 인정되지 않는 게 뭔지 좀 살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통치기구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